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양시장 흐름 모두 양호한 편인데요. 이 기세를 이어서 오후장 흐름도 좋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감만족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자, 오감만족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죠. 상담 접수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감만족의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볼 전문가분 인사드려야겠죠. 저희의 고민 해결사이시자 비주얼 담당 이영재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비주얼 담당 이영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들어오기 전에 더워가지고 제가 딱 보면은 좀 덥게 생겼잖아요. 근데 마이를 벗으라 그랬는데 제가 비주얼 때문에 안 본다 했더니 또 바로 앵커님이 공격이 들어오는 네. 안타까운 이 현실이 이 스튜디오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본인이 자켓과 코디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제가.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네, 보긴 없어 보이지만 제가 혼자 알기에 너무 아까워서 소개를 잠시 해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죠. 네, 자. 오늘 네네. 어제 뉴욕 시장이 시원치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좋은데 사실은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시면은 일단은 지지 나와야 될 자리에 좀 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일단 볼게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 봉이 좀 위험한 봉이었는데 네. 왜냐하면 중단 라인은 깨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볼벤 하단 지지 좀 받고 중단선 넘어가는 자리가 나왔고 네. 화요일 날 흐름이 좋았어요. 이게 처음에 음봉이 크게 터졌는데 그걸 밑에 꼬리를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도 개파락 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개파락을 했는데 불구하고 양봉으로 말아 돌리는 흐름이 나와서 일단은 지금 뭐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겠죠. 오늘 또 장 후반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나올 자리에서 지금 뭐 자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뭐 좀 계속 말씀드리는 말이지만은 장이 불안한 만큼은 뭐 해지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다 말씀을 드리고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다우지수 그쵸. 0.61, S&P 500이 0.75% 빠지고 나스닥 0.57% 빠졌는데 네.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점이 증시의 하락 요인을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반대로 기준금리 하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경기가 좋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경기가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시장에 던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큰 낙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분석하기로는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미국 시장이 요즘 최근에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씩 접어갈 수 있는 구간도 사실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저희 시장이 당연히 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네. 일단 우리 시장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업종 지수 자체적으로 어떤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섣부르게 상단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하단으로 쏟아져 내릴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다.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지속됐다라는 측면, 양측이 백악관에서 얘기한 거죠. 양측이 생산적인 회담을 마쳤고 네. 이제 유호 부총리가 이제 오는 8일, 이제 오늘이 2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워싱턴으로 답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일부 외신에 따르면 미중 간에 이제 어느 정도 협신 상황에 대해서 진전이 좀 있었고 어느 정도 다음 주 중에는 뭐 무역선 타결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거 뭐 해봐야죠. 이 협상 타결 얘기는 지금 거의 반년이 뭡니까? 거의 1년 가까이 그렇죠.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봐야 하는 거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타결이 돼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만약에 미국 시장부터 해서 상승을 안 했으면 타결된다는 게 호재로 이제 시장을 인식을 하고 네. 그게 상승 동력이 될 텐데 지금 시장들이 우리 시장을 제외하고는 많이들 상승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그 이벤트 소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협상 타결이 시장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 구간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뉴스가 터져도 하락 구간에서 이제 눈치 보기 장세에서 나중에 상승 모멘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상승 모멘텀에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그 정도의 뉴스는 아니고 사실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뭐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간의 그런 안도? 물론 시장이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은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리먼 브라더스 무너지듯이 아예 구조적으로 무너지거나 부러지거나 한 게 아니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주도권을 획득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장의 장기적인 악재가 되어서 지금도 만약에 지금이 10월 시장 정도 됐다. 네. 10월처럼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부러지고 뭐 우리나라는 더 부러지고 뭐 죽어가고 막 이런 시장이었으면은 이게 상승 모멘텀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를테면은 조기에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더 연장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악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그 나왔던 파월 의장의 이제 부정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잠깐 뭐 미국 시장이 좀 하락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시 사실 반납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 시장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참 잘 가네 이러면서 팔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괜히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이 금리 인하하겠다 그러면 더 빠졌을 거면서 안 한다고 하니까 빠지는 양상이 보이고 있지 않은가. 네. 그래서 오히려 협상 타결이 강하게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수도 있죠. 물론 작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기엔 주가가 조금 이미 상승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차익 실현 뭐 이벤트 소멸 같이 이벤트 소멸로 시장이 인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만약에 또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저는 또 솔직히 뭐 8일날 협상이 타결된다 뭐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뭐 올해 상반기 안 해도 힘들 것 같거든요. 6월까지 봐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협상이 만약에 관세가 문제가 조금 봉합이 된다고 하면은 뭐 지적재산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또 도마 위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또 미국의 이제 럼프 형님이 이제 EU도 건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만약에 이게 끝난다고 해서 나쁜 이제 악재들이 끝나는 시즌은 아닌 것 같고, 뭐 브렉시트 문제도 아직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남아 있는 이상, 저희 시장은 어쨌든간 해외의 뭐 주식들에 비해서 힘도 없고 또 뭐 미국에서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방에 베팅할 수 있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전략은 아직도 그래서 뭐 동일하다. 뭐 헤지 앤 트레이딩 전략으로 그래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개별주들 이런 시장 사실은 개별주 잘 잡으면 먹기 좀 쉬운 시장일 수도 있어요. 네. 시장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 대부분 재테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들 잡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상승일지만 또 흔들리면은 그런 가고 있던 애들이 더 먼저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전략들을 세우셔가지고 내가 재테크를 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별도의 본업이 있다 그러면은 네. 자주 주식을 못 보면은 실적 좋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좋은 가치주 위주로 조금 담아보시는 것도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결국은 주가가 이제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이 회사의 가치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암묵적인 시장 내에서의 가치가 있어요. 네. 그 선과 괴리가 벌어질 경우에는 상방으로 괴리가 벌어지면은 당연히 빠질 것이고 하방으로 괴리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올라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시장보다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라.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있죠. 어떤 게 저평가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주가는 4만 원이 맞는 건가요? 5만 원이 맞는 건가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시장과 시장에 대비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2214인데 네. 2100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1200 이렇게 돼요. 네. 1200이면은 삼성전자가 4만 원인 주가가 맞느냐. 지금에서는 4만 5천 원 뭐 이런 주가 맞을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그 시장에서는 그 주가 맞는 주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가지고 주가의 적정 가치를 판단을 해보시는 게 맞고 네. 여러분들이 뭐 PER이나 PBR이나 뭐 EPS나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은 주로 이제 그건 사실은 저는 그런 기본적인 분석은 물론이거니와 차트에서 잡아주는 자리가 어딜까 뿐만
부러지는 자리가 어딜까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네. 접근하시는 게 맞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가 있어요. 항상 모든 종목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주식의 주가면은 싸다 또는 비싸다라고 느끼는 그런 오래 기준이 봐오신 있겠죠. 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주 거래하신 종목에 대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저는 자주 거래하신 종목이라면 그게 꼭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대신 이 손절 라인이 붙여지면은 그 가격은 틀린 가격이었다.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안 했다라고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지만은 해지앤 트레이딩, 개별주 트레이딩을 하시고 개별주도 여러분들 가치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서 좀 저렴한 종목들 이제 손절 라인이 짧게 나올 수 있는 애들 따라가는 애들 가는 애들 따라가면은 윗골이 요즘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죠. 20% 18% 갔다가 와 상한가 가나 보다 해서 들어가면은 뭐 끝날 때는 막 5%에 끝나서 마이너스 13%를 그대로 두드려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생각에는 아예 이제 그 하루 봉이 아니라 전체 추세를 좀 차트를 짧게 놓고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운 시장 상황입니다. 대변수가 남아있는 이상 좀 적극적인 매수는 힘들어 보이고요. 해증 개별주 트레이딩 전략도 시장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개별주 위주로 발굴하시는 대응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눠봤고요. 자, 이제 저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목 상담 시작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더 미동입니다. 네, 매수가 말씀해 주시죠. 4,135원이고요. 네네네. 오늘 이제 매수를 한 종목인데 어, 이 종목 일단은 블랙박스하는 회사 있죠. 차량용 영상 저장 장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네. 영상 저장 장치 및 처리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면은 외주 생산업체를 통해 생산, 판매, 총판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온라인 그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조금 블랙박스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엮여서 조금 시세를 준 적도 있고 네. 수소차하고는 조금 수소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소차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소차들은 워낙에 뭐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주면 다 수소차를 엮긴 했는데 그쵸.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종목이에요. 네네. 이 종목은 근데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자리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 좀 길게 놓고 보시면은 사실은 시세를 많이 뺐었어요. 뭐 장도 안 좋았고 뭐 실적도 안 좋고 10월에 장도 안 좋았고 이런 종목도 있어가지고 빼다가 지금 좀 바닥을 좀 잡아주고 네. 한번 이쪽에서 급락을 줬거든요. 급락 4월 주고 2일쯤에 좀 예, 나왔어요. 다시 한번 잡아주면서 장기 입형대에서 다시 횡보를 주면서 힘을 모아가는 자리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며칠 상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며칠 상간에 밑으로 꼽던지 위로 꼽던지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아요. 어느 지금 쪽으로 더 치중하시나요? 확률상 위가 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조정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조정이 좀 많이 나왔고 지금 예전에도 지금 이쪽에서 한번 하락 줄 때, 3월 달에 하락 줄 때도 좀 지워보면은 이쪽에 지금 하락된 구간이 있잖아요. 강하게 하락 나온 구간에서도 나오고 며칠 상간에 강하게 돌려줬거든요. 네. 뉴스 띄워놓고 강하게 돌려줬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기간 조정을 길게 주고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잡고 상방을 바로 돌릴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지금 이걸 트레이딩하고 있는 뭐 관리하고 있는 뭐 세력이 있다면은 네. 제 생각에는 상방으로 좀 더 밀어 올리려고 하는 흐름이 좀 보인다. 특히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 장기 이평 때부터 해가지고 하락하고 있던 각도가 완만해지면서 지금 상승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네. 특히 중단 61선 정도 되면은 지금 이 주황색 라인이 61선인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방을 깊게 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 바닥 한번 잡아주고 쌍바닥처럼 모양 만들어준다면서 이게 61선 모양이거든요. 네. 위를 좀 올려주면서 하방을 좀 올려주면서 지금 상승으로 추세를 좀 도안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번은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상 상방이 높은데 만약에 하방을 더 갈 수도 있어요. 하방을 가서 만약에 쌍바닥 자리 만들어준다. 쌍바닥 이후에 다시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저점 라인이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보유 가능한 영역이다.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는 영역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일단 손절을 잡을게요. 왜냐면은 손절가. 손절을 안 잡으면은 손절을 해서 쳤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스트레이트 못 간다. 한번 접었다 가겠다라고 하면은 손절 쳤다가 다시 전저점 라인에서 다시 잡아주는 게 그쵸. 훨씬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손절가 한 3,700원 정도만 잡고요. 현재 시점에 좀 끌고 가보셔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종목인 더 미동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3,7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셀트리온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작년 10월 19일 날 매수하셨고요. 26만 5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상담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제네릭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마치면서 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의 매수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셀트리온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죠. 그쵸. 바이오 시밀러 회사고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제약들에 대해서 단가를 저희가 네.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옛날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드린 그 연구비나 품위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네. 복제약 단가를 조정하겠다고 정부 정책이 좀 나온 다음에는 좀 시세를 빼는 자리도 줬고 그렇죠. 기술적으로 좀 썩 좋지 않은 자리들 많이 줬었어요. 줬다가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예전에도 좀 몇 번 다뤘죠. 이제 개인 맞아요. 투자자들이 워낙에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이기 네. 때문에 많이 다뤘는데 이 지수 이평대를 한번 깨고 내려오니까 그 다음부터 얘가 힘을 못 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가격대예요. 21만 원에서 뭐 이 정도 가격대인데 네. 이 라인대에서 사실은 들락달락 하다가 최근에 한 이 가격대를 깬 게 지금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그쵸. 저희가 처음에 다룬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네. 반년 동안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횡보하고 빠지고 뭐 오르고 지지부진했어요. 뭐 이랬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잘 지켜준 거예요. 사실은 3월 28일 날 이 자리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빠졌었는데 네. 이 자리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자리가 나왔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가격대인데 6개월 전에 현재 20만 8,500원인데 네. 6개월 전에 20만 원대 가격하고 현재 20만 원대 가격은 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손실도 아니고 그냥 보합이겠죠. 보합인데 그쵸. 6개월 동안에 시간을 버린 거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또 17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10월에 장이 안 좋을 때 또 매수를 하셨네요. 그쵸. 이분은.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못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들어가신 자리는 장기 입형대에서 차트 네. 보시면은 지지가 나오고 양보 한번 뽑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돌리겠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장대 양봉이 워낙에 길었기 이 자리인데 네. 장대 양봉이 워낙에 길었기 때문에 전에 있던 음봉 다 먹는 장대 양봉이거든요. 진짜 힘 있는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자리에서 돌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안 좋으면 맛도 바다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로 그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란 건 없어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라는 거는 없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옛날에 이제 2008년 때 돌아보면은 삼성전자가 나발이가 없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은 뭐 다들 다 꼬꾸라지고 그러는 시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인버스인데 네. 2008년에 인버스가 상장이 됐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어.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그러니까 시장이 부러지는데 여러분들 공매도를 못 치잖아요. 그쵸. 개인이 물론 뭐 대주거래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또 요건도 복잡하고 또 저도 대주거래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럴 바에는 시장을 매도를 치겠다라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공매도하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사실 인버스 종목들을 조금 거래를 해보시면 네. 차라리 만약에 그 시장과 다른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그 말고 여러분들이 개별주를 산다는 거는 그 의미는 모든 그 시장 자체를 상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상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올라가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시장이 올라가야지 최소한 올라가고 시장이 빠질 때도 최대한 덜 빠지고 그쵸. 힘 있는 종목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시장이 뭐 빠지는데 뭐 내 종목만 올라갈 거야 그런 거는
쉽지 않은 없습니다. 얘기죠. 네. 쉽지 않은 얘기죠. 뭐 양지사 이런 애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빅텍 이런 애들 최근에 장불안할 때 올라오는 애들이 좀 있긴 있는데 네.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뭐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최근에 뉴스 좋은 수도 좀 나왔어요. 주력 제품인 바이오 시밀러 외에도 연내 미국에서 주 도매 생산을 통해 10여 종의 제네릭을 출시할 예정이다. 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내년에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의 30여 종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계획. 맞아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26일 미국 그러니까 지금이 5월이니까 지난달 4월이죠. 4월 4월 26일에 미국 식품의약 FDA에서 첫 제네릭 리네졸리드의 네. 역시 제약바이오인데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판매권을 획득했다라고 네. 29일이니까 그렇죠. 전전 거래일에 밝힌 거죠. 이는 FDA부터 승인받은 테믹시스에 이어서 합성의약품 두 번째 승인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리네졸리드는 올해 2월 이제 WHO에서 또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 호재가 쏟아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나 주가는 그쵸. 녹록하지 않죠. 네. 사실 최근에 뉴스들이 좋은 뉴스 이렇게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 뉴스 플로그를 깔아놓고 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뉴스들이 글쎄요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요. 여기 많이 보면은 나온 아까 편이에요. 말씀드렸던 니네졸리드 얘기 나오고요. 또 뭐가 나올까요? 아까 봤을 때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아서 유동성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 네. 꼭 여기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셀트리온 494억 공급 계약 체결 이런 그래도 이런 건 아예 공급 계약 체결된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뉴스 나오죠. 바이오가 혁신 성장 이끈다. 정부 올해 3조 원 투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죠.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뭐 4월 달에 보면 KB증권에서 셀트리온 수익성 개선 기대 매수 의견 제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네. 그래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좋은 뉴스들이 나오니까 더 불안해요. 제가 지난번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 전에 20만 원, 3만 원 뭐 이럴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 이제 네이버 메인에 네. 서정진 회장이 뭐 앞으로 2020년이면 뭐 손 털고 나와가지고 뭐 더 이상 경영권에 뭐 집착하지 않겠다 그런 뉴스 나오고 그 당시 뭐 K바이오 이런 뭐 워딩도 나오고 해가지고 네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불안하다. 이거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특집 기사까지 써 내려가는구나. 사실은 제가 특집 기사를 또 안 해본 게 없잖아요. 특집 기사를 내본 적이 써보셨나요? 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써본 적은 없는데 돈을 내고 특집 이제 주중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네. 연재 기사를 이렇게 내달라고 돈을 내고 하는데 그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생각보다 요즘 지면 신문사들이 그 장사가 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고 비용이 조금 처음에 부르는 것보다 이게 거의 옛날에 제가 중국 다닐 때 네. 그 백화점을 중국에 이제 큰 백화점 이제 뭐 상해를 다녔잖아요. 상해 이제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백화점들 말고 이렇게 동네에도 우리도 여의도 백화점 있잖아요. 그쵸. 여의도 백화점 같은 규모의 동네 백화점을 조금 가면은 작은 규모의 네. 네. 거기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모자 하나 산다. 그럼 우리나라 돈 한 2만 원 불러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 제가 이제 중국 아가씨를 사귈 때인데 네. 그 중국 아가씨가 협상을 하는 게 네. 터무니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2만 원 부르면은 네. 15,000원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2만 원 불렀는데 중국 그 당시 여자친구 2,000원을 불러요. 그래서 이게 말이 뭐 저희가 이게 생각하는 네. 그런 거랑 전혀 다르게 통상 2만 원 불하면 내 상식에서 한 15,000원에서 그렇게 하고 뭐 한 18,000원 정도에서 맞아요. 이제 쇼당을 보거나 이 정도 생각하는데 2만 원 불러도 2,000원을 불러버려요. 네. 그리고 결국은 끝날 때는 5,000원에 끝나요. 오, 그래서 이게서 흥정의 중국에서는 여왕이십니다. 네. 상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어. 이렇게 그러니까 상해뿐만 상해가 그나마 제일 발전된 도시인데도 그 네. 정도면은 원래 정해진 이렇게 정찰가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가면은 네. 유니클로에는 정찰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싶을 정도의 가격대를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그 기사를 낼 때도 옛날에는 되게 비쌌는데 옛날 신문 기사 옛날에는 뭐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면 1억 뭐그 기획 기사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끝나더라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내놓고 주가를 자꾸 부양하고 K바이오가 뭡니까? 사실은 K팝 이런 거는 사실은 한류 관련해서 네.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K팝 그러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낙 팬덤이 강하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도 뭐 우리나라 드라마들도 많이 보고 K팝 관련 이제 우리나라 한류 노래들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네. 이 K팝이라는 게 될 수 있는 그 워딩 자체가 조금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K리그도 아니고 K바이오. K바이오 워딩도 나오면서 이제 주가 부양하려고 하는 거 보고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벌써 몇 달 전 얘기잖아요. 그쵸. 심지어 그 이후로 주가 가질 않다가 네. 셀트리는 최근에는 한번 세게 접어주고 일단 반등을 준 다음에 장기 입형대에서 지금 계속 막혀 있는 자리예요. 네. 막혀 있는 자리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 뚫지 않으면은 시세 크게 주기 힘들어요. 계속 막혀 있는 241선 라인에서 또 맞았어요. 또 맞았고 지금 흐르는데 이 정도 라인이면 한 제 생각에는 못해다 이 정도 20만 원대 인근에서는 네. 조금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만약에 지금 갔다가 한 번 빠졌다가 지금 지수 나쁘지 않으니까 한 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일 좋은 타점은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 입형 지금 241선 인근 이 자리가 한 요 정도라고 잡으면은 네.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더 비싼 가격이라도 이 자리에 사는 게 맞다.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한 요 정도 라인에서 요 정도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타점이 있는데 그렇죠.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 일단 이 가격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바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좀 시간을 좀 두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한 반년 넘게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기다리셨어요. 지금도 사실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장이 요즘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제약바이오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잡으시고 보유를 하시는데 손절가 좀 잡을게요. 네. 1차 손절가를 20만 5천 원 잡으시고요. 한 61선 인근 잡으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 2차 손절가를 한 17만 원 정도 잡으시는데 17만 원은 뭐 왜 17만 원이냐면은 만약에 전에 잡아왔던 이 자리 3월 달에 잡아왔던 이 자리도 만약에 깨지면은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왔다가 쌍바닥 만들어주면은 이 정도 쌍바닥을 확인하는 양봉 정도 나오면은 진입하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되게 해피하게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할인가를 줬구나, 할인 행사 한번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 자리가 부서져 버리면 이게 달라져요. 이제는 할인가가 아니라 창고 대매출 뭐 이렇게 창고 대방출 뭐 이런 가격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브랜드도 이제 창고 대방출이 되면은 이제 뭐 옛날에 프로스펙스 뭐 10만 원씩 저 때는 뭐 10만 원, 15만 원 샀는데 요즘 막 2만 5천 원, 3만 원이면은 창고 대방출한테 가면은 팔잖아요. 뭐 본사 직영 이런 거. 제 생각에는 17만 원대 가격은 지켜줘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 할인하고 원래 정가로 돌아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1차 손절가 20만 5천 원에 2차 손절가 17만 원인데 만약에 17만 원 지지가 나오면 오히려 1차 손절했던 가격 물량으로 재매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양봉이 나와가지고 돌려준다면 네. 지지가 나와준다면 그런데 만약에 부러뜨려 버린다면은 그때는 일단 점량 손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손절가는 깰 수도 있어요. 네, 근데 2차 네. 손절가는 절대 깨면 안 되는 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보유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차 손절가 20만 5천 원, 2차 네. 손절가 17만 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과 함께 1차 손절가는 20만 5천 원, 2차 손절가는 17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2차 손절가 제지가 나오면 1차 손절가 가격으로 재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비중만큼이죠. 해주셨어요. 그 네, 비중만큼. 비중만큼.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떤 종목이죠? 삼성전자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4월 12일 날 매수하셨고요. 46,500원에 비중 25%입니다. 네, 세 번째 상담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1분기 실적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조한 실적을 좀 보였는데 2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은 다르게 저마다 네.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영재 전문가께서는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도체가 네. 안 좋아서 반도체 쇼크 지금 최근 이제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그쵸. 뉴스가 엄청 뜨고 있어요. 반도체 얘기 많이 나오고 예, 있죠.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 쇼크 예상된 어닝 쇼크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진짠가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은 차트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네. 좀 길게 볼게요. 삼성전자를 무지하게 길게 볼게요. 네.
보면은 저희 주식시장하고 아주 닮아 있죠. 흐름을 좀 같이 했네요.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뭐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그쵸. 한번 올라오고 박스피를 저희가 매년 했잖아요. 박스피를 네. 몇 년 동안 삼성전자도 박스 권이고 네. 그 다음에 2016년, 17년 뚫고 나갈 때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뚫고 나간 자리가 나왔는데 옛날에 했던 종목에서 낙수가 너무 많이 내리네요. 네. 지우고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2016년까지 16년 말부터 좀 뚫고 나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도 거의 흐름이 길게 볼까요? 길게 보면은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덩어리가 덩어리만큼이에요. 그쵸. 2016년 그래도 여기는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먼저 코스피가 좀 늦게 갔네요. 그 다음에 2017년에 쭉 빠져줬고 네. 그 다음에 계속 박스권 그려주는 모습까지 삼성전자가 흐름이 좀 비슷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도 사실 못 가고 있는 측면인데 지금 반도체 쇼크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은 어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빠졌는데 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반도체 가격인데 네. 어제 0.82% 빠졌는데 사실 최근에 그렇게까지 안 좋았나 보면은 차트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 지수인데 차트 볼게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가 이게 이제 2019년 이제 올해부터예요. 네. 또 올해 사실 반등 많이 줬거든요. 그렇네요. 반등 많이 주고 이것 때문에 사실 나스닥이나 이런 데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을 텐데 네네네. 삼성전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뭐에 씌웠는지 사실은 반도체 쇼크라고 하는데 1분기에 반도체 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결국은 뭐 반도체 때문에 뭐 실적이 안 좋다라고 뭐 얘기를 나온 게 하기는 좀 그래요. 숫자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할 네네. 말은 없는데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삼성전자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네. 누가 봐도 뭐 거기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뭐 시스템 반도체도 육성하겠다 뭐 이런저런 많이 뉴스가 지원을 나오는데 하겠다. 네. 일단은 뭐 실적이 저조한 건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저조한 다음에 요즘 트렌드처럼 저조한 실적 발표하고 다시 상승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고 지금이 저점일 거라는 뭐 꿈과 희망이 섞여서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간 뭐 주식 선물도 있기 때문에 네. 선물에서 뭐 매수를 하고 주식에서 숏을 쳐서 이제 결국은 퉁을 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꼭 개별주랑 똑같이 보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차트만 보면은 장기 입형 때 지금 돌려서 올려와 놓고 횡보를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지금 오히려 매수도 가능한 영역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이 자리가 오히려 장기 입형대에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481선 정도면 지지가 되는 자리예요. 여기서도 지지를 한번 줬고 최근에 이 자리에서는 지지를 좀 주는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 비중 25%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있는 비중이 25%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운명을 함께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갤럭시가 불났다고 얼마 전에 얘기가 너무 많아요, SNS 갤럭시 그 네. 뉴스가 어젠가 며칠에 봤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네. 아는 분이 그 삼성전자 거래처의 제하청 업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S10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너무 일손이 오다가 바쁘다. 네. 밀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일단 뭐 확실히 뭐 그런 얘기가 그 뉴스가 나오고 SNS에 돌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측에서는 네, 저 사진이 나오네요. 네, 외부 찍힌 문제라고 방송팀에서 어떻게 찍히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해 주지도 네. 않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찍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떻게 찍히면 핸드폰이 저렇게 되나도 궁금해지네요. 곡괭이로 찍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혹시 구멍이 뚫린 건 아니죠, 저기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겁니다. 어머.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부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터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외부에서 찍혀가지고 터진 것 같기도 한데 요즘은 외부 찍히면 저렇게 불이 나나요? 글쎄요. 그래서 방수는 되는데 방화는 안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국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네. 예전에도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는 이제 그 제하청 업체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있었으니까 느끼기로는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최초의 5G 뭐 폰 이렇게 하면서
너무 조금 급하게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특히 폴드도 그렇고 네. 폴드도 요즘 뭐 안 좋은 얘기들 좀 많이 나오잖아요. 폴드 뭐 얘기는 근데 거의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접힌다로 기사가 끝난 것 같은 폴드는 이 붙어 있는 얇은 그 필름을 떼어내면은 네. 한쪽 화면이 안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맞아요. 또 이렇게 조금 접으면은 이 가운데에서 척이 접힌다고 난다. 네. 티가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270만 원인가 뭐 40만 원인가 그 정도 하는 컴퓨터 요즘 웬만한 노트북 2대 이상은 살 수 있는 가격을 그래서 접히나 봅니다. 2대 가격으로 2대 가격을 한 대 접힘 이렇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대 컴퓨터 한 대 접히는 걸로 네. 저랑 그냥 핸드폰 2개 사겠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 2개 쓸 수 있고 그런데 네. 지금 너무 가격에 비해 좀 성능이 떨어지는 면이 좀 안타깝긴 하죠. 그렇죠? 느낌적 느낌으로는 네.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부적으로 삼성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는 뭐 제가 100%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죠. 뭐 듣는 건 있는데 듣는 건 있는데 100% 얘기를 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삼성 직원 아니잖아요. 근데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주춤하니까 이때 아예 좀 뒤집고 싶어하는 내부적인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 특히 뭐라 그럴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요즘 또 조사를 받고 최근에 그쵸. 그 자회사 에피스 임직원들이 좀 네. 구속이 됐나 기소가 됐나 그랬었는데 구속이 됐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조급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존재감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는 주가를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나 네.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감안하면서 가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나 삼성이라는 회사는 일반 개별주하고 다르게 보통 개별주들은 이제 악재 나오면은 이제 뭐 떡락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절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만 3천 원도 손절가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4만 3천 원이면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 라인에서 지지가 되기 때문에 4만 4천 원대는 지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더 잡아주는 거예요. 4만 3천 원까지도 잡아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손절가 4만 3천 원에 현재 시점 보유 가능하고 물론 올해 글쎄요. 휴대폰 실적도 나오면은 생각보다 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옴니아의 추억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그 핸드폰을 일단 믿고 거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거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옴니아가 너무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나이대가 잘 몰라요. 나이대가 잘 아실 몰라요. 나이대지만 옴니아 모아가지고 막 10대씩 모아서 화형식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그래서 전 국민을 상대로 유료로 베타 테스터를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적은 2분기, 3분기 가면서 뭐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고 뭐 나쁜 네. 실적이 나올 거라도 있지만은 반도체 가격이 사실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적이 안 나온다면은 2, 3분기에서도 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휴대폰 시장도 일단은 뭐 세계 1위, 2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 거의 뭐 애플보다 사실 위에 뭐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휴대폰 시장에서 만약에 모바일에서 밀리면은 또 화웨이나 중국 시장 중국 폰들도 지금 사실은 화웨이가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이게 있죠. 또 뭐 샤오미에서도 폰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경쟁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휴대폰 시장에서도 실적이 안 나오면 조금 저조일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을 좀 고민하시면서 가셔야 되겠지만 현재 기술적인 측면이든 삼성전자라는 뭐 어드밴티지든 다 통해서 지금 보유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4만 3천 원만 좀 주의해 가시면서 보유를 하시면 큰 문제 없겠다. 사실 4만 3천 원까지 갔다면은 우리 지수도 뭐 한 2,100은 깨졌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보유 의견을 좀 제시 드릴게요. 네, 자, 세 번째 종목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4만 3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 굵직한 종목들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함께 많은 말씀 나눠주신 이영재 전문가 여기서 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의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밖에 날씨 좀 보셨나요? 네, 오늘 자전거 타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요즘 자전거 타기에는 네. 이제 좀 더워졌죠. 겨울에는 탈만한데 요즘은 자전거 타면은 그 여의도 살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요즘 경기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네, 인파를 좀 해치고 타야 돼서 힘드신가 봅니다. 그럼요. 네. 요즘 그 따릉이들 간의 경쟁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이 세계 간의 경쟁이 있어요. 여자애들한테 막 타고 가는데 막 지면은 막 기분 나쁘고 그래요. 어떻게 아주 아저씨들 막 할아버지들이 막 타고 가는데 할아버지들보다 속도가 안 난단 말이냐 하면서 별로 아침 출근길부터 힘을 다 빼시고. 그렇죠. 힘을 빼고 그것도 이겨보겠다고 네. 달려오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타고 다닙니다. 복잡하기도 네. 하고요. 오늘 날씨가 좀 5월을 맞이해서 그런지 뭐 햇살도 달라지고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다 좋아지는 하루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자, 오늘 저희도 뭐 점심을 맛있게 먹겠지만 저희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조금 날씨 보시면서 쉬셨다가 더 알찬 소식으로 저희는 오후 1시 카페인 주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